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큰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마이크론은 지금 뭐 미국이 테슬라를 강점도 있고 이런 분인데 이게 점점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UFS나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마이크론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의 2강은 삼성전자 메모리 1위 자리 내주나 이게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메모리 전체에서 보신다면 삼성전자 1위를 내주는 부분은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메모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D램과 그다음에 낸드가 있는데 이 D램 시장은 뭐 압도적이에요. 뭐 점유율이 거의 50%가 가깝게 되게 하는데 낸드는 3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낸드 시장 1위 자리를 지금 주저앉을 빠르면 다음 달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등등 기업시장까지 해서 이 낸드 시장에서 자꾸 위로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이 낸드 하면서 위로 쌓아 올랐지만 이 부분이 지금 경쟁 속도가 최근에 엄청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쌓아 올리는 것일까? 오늘 이런 내용을 해서 2강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낸드 시장입니다. 자, 2023년 1분기 낸드 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34%예요. 자, 33%에서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자, 낸드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31위, D램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2위는 여러분들 좀 놀라시겠지만 큐옥시라는 일본 기업입니다. 어쨌든 낸드 플래시를 처음 만든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직까지 낸드 시장에서 이 큐옥시라는 기업이 남아있어요. 3위는 이번에 인텔의 이 낸드 쪽 관련해서 인수한 SK그룹이 15%하고 있고 4위가 웨스턴 디지털, 5위가 마이크로 디지털, 요 5개 업체. 그리고 기타에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낸드 시장 같은 경우는 D램보다는 항상 시장 규모가 좀 작아서 2022년에도 보시면 꽤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D램과 낸드 시장. 그런데 지금 2023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데 2025년이 되면 드디어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오히려 D램 시장보다 더 커지는 이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D램 중심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는 낸드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도 D램보다는 이제 점점점 뭐 어떻게 됩니까? 낸드 플래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만 메모리 시장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상반기에 보면 8조 8천억, 6조 3천억 영업 손실인데 여기에 한 70에서 80%가 낸드에서 손실이 나왔다. 그러니까 낸드를 어떻게든 지금 영업 손실의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 낸드 시장을 빨리 많이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속설없이 실적도 마이너스 나고 이러면 D램 가격 같은 감산을 해야 되는데 낸드는 또 감산을 하지도 않아. 물론 마이너스 일부 업체는 감산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감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뭔가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좀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뒤에 나오니까 또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큐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르면 다음 달 합병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바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얘들 합병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솔직히 나왔어요. 작년부터 나왔는데 계속 뭐 하다가 근데 지금 전부 다 이 낸드 시장이 적재가 많이 나고 계속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합병이 다음 달이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합병하면 하는 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큐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치면 36.7% 점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34%보다 33%보다 많은 점유. 그리고 낸드 시장 1위가 10년 만에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2에 올라서 버리면 이 SK 하이닉스 입지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낸드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시장이 되는데, 이게 1위를 뺏겨서 만약에 키옥시아 웨스턴이 합병하는 회사가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 메모리 시장 1위를 결국은 삼성전자 놓칠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자, 삼성전자도 안 올렸어요. 근데 중국 업체 YMTC가 지금 뭐 점유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5%밖에 안 되는 회사가, 특히나 미 제재 속에 있는 회사가 가격을 올렸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D램처럼 압도적인 점유율을 잡이 50% 가까운 이런 독점적인 시장을 했다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야, 5%밖에 안 되는 쟤들이 가격을 올려?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자, 중국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도 보면 투자 펀드에서 지금 약 2조 3천억을 투자하는데, 특히나 이 YMTC에 대한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죠. 근데 이 YMTC가 뭐 어느 정도 낸드 플래시 기술을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나 뭐 삼성전자나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자인 이런 데 보면 떨어집니다. 근데 이 YMTC가 만든 것을 중국 업체끼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국 업체하고 이렇게는.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가격 올려서 회사 파이 키우는 이런 정도밖에는 아직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낸드 플러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3분기에도 지금, 물론 2분기보다는 좀 덜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고, SSC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덜 떨어지만 결국은 3분기에도 계속 떨어지고, 근데 이제 4분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등할 조짐을 한다. 자,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흑자전환 그리고 많은 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감산을 하지 않는데, 솔직히 가격들이 빨리 올라면 감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지금 조금 낸드 플래시 가격을 좀 떨어뜨린 거 아니냐. 자, 여기에는 좀 복잡한 이 속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낸드 플래시 시장의 치킨 게임을 삼성전자가 일부러 의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낸드 플래시가 과연 뭐냐? 앞서 제가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이 있다고 했어요. 메모리는, 그죠? D램 같은 경우는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계속, 전원이 꺼지면 저장자가 없어지는 게 D램이지만, 이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플래시 메모리를 바로 낸드 플래시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다. 그래서 뭐 주로 스마트폰, PC의 주 저장 장치로 활용되면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있죠. 이 시장이 다 낸드,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낸드 플래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2차원인 평면 건데, 그걸 만든 데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일본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기술의 한계에 직면하니까 3차원 낸드 플러스 기술이 이 할반에서 양산이 있었는데, 이 3차원 낸드를 삼성전자의 V낸드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면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시작했는 거죠. 이런 역사 부분도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도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이 낸드 플래시가 낸드형과 노후형이 있어요. 자, 용도 읽기하고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지만, 이게 빠르고 노후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낸드형이 더 부각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 좀 얘기를 하면, 자, 1987년 일본 도시바. 자, 이 당시만 해도 이 반도체 시장은 아시다시피 일본이 독점을 했죠, 그죠? 이 도시바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처음 개발해서 25년 넘게 앞서 얘기했던 2차원 평면 구조였어요. 근데 2차원 2D 구조는 낸드 플래시 성능을 높이려는데 한정된 면적이 있다 보니까 많은 트랜지스터를 직접 시키는 방식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한계가 이제 점점점 생겨났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 딱 보고 있다. 야, 그러면 자, 이 도시바하고 저 낸드 플래시 시장을 점령하려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3D 적층 구조로 반도체 미세 한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 옆으로 이렇게 갔다면 얘는 이제 쌓아가는 거지. 3D 입체적으로 쌓아가는 거지. 이 기술을 처음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 이 기술을 한 게 2013년이다. 자, 2010년 7월 랜드플 셀 구조를 3D 수주력으로 쌓는데 성공한 삼성전자, 다음날 V낸드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선보이면서 지금까지 낸드플 시장이 삼성전자 1위를 차지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10년 전 가장 빠른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직 적층의 이제 좀 역사를 보시면, 자, 2014년 8월에 24단 적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2018년에 보시면 90이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어요. 여기서 오면 5년이나. 자, 이제 근데 이때부터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2019, 1년 좀 지나서 128, 2020년에 128, 176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11째 4D, 낸디, 3D에서 이제 4D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가는데 지하실에도 공간을 좀 만들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2021년에부터는 8월에 YMTC도 이제 양산을 하고 삼성의 176. 자, 2022년 7월에는 마이크론 232단, 그 다음에 삼성전자 236단. 자, 2024 5월에는 자,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 238단을 쏘면서, 자, 지금 보시면 10년 사이에 24에서 238단까지 올라가는 이 수직 축제, 이 V낸드 시장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느 쯤에서 2020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V낸드 기술이 삼성전자가 제일 압도적인데, 이제 점점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삼성전자보다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적 부분을 딱 보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점유율이, 그죠?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2020년 3분기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시 이제 1분기에 34%까지.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정 부분 삼성전자 줄다가 삼성전자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점유율이 조금씩 느는 거지. 이 부분은 원가 부분에서, 그러니까 원가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훨씬 낮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도 버티고, 그러면 조금 최근에는 비율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나 이런 게임에서 지금 오히려 가격이 훨씬 더 떨어져서, 이런 앞서 얘기했던 키옥시라든지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마이크로 이런 업체들이 삼성전자보다 돈도 적고 기술력도 아직까지는 조금 늦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는 감산 또 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쭉 낮추면서, 예전에 D램이 있던 D램 시장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D램 시장이 정말 많은 업체가 있었는데 가격이 한번 떨어질 때 삼성전자가 완전 가격을 조금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기업만이 거의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뀐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에도 지금 그런 적용을 하면서 다른 업체를 죽이려고 한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했다가 삼성이 다 죽겠다 하면서 이제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두 합병에서 단순 합산 점유율은 1위 삼성을 제치고 시장 구도도 재편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삼성전자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6년, 18년 이런 세 번의 치킨 게임을 하면서 D램 시장 1위를 굳건히 유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 낸드, 그래, 일시적으로는 너희 둘이 앞설 수 있지만 우리가 기술력도 그렇고 자금력도 그렇고 충분히 내가 압도적인, 그러니까 D램처럼 50% 넘는 점유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 기술력을 해서 원가가 가장 낮는, 삼성의 원가가 가장 낮거든요. 그리고 자금 쪽도 얼마든지 우리는 버틸 수, 너가 다 죽는다 해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낸드 플래시 시장, 왜 낸드 플래시 시장이 계속 내려가지? AI나 인공지능 이런 거 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 낸드 플래시 장악하기 위해서 오히려 치킨 게임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 메모리 치킨 재발에 힘이 실리는 백인의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금력과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얘기예요. 자, 삼성전자 글로벌 메모리 시장 D램은 40%, 낸드 프로 30%, 제조 설비 가동률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인프라를 이미 확보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이 규모의 경제,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 대량 생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지키기 위해서 다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낸드 원가 경제 타사 대비 우월하다는 평가, 그리고 여기 현금상 자산의 125조 원을 갖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재무적 손실 유동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너희들 다 죽고 결국 살아남는 놈끼리 갈라먹자. 그래서 키옥시나 웨스턴이 살아남기 위한 지급 이런저런. 그래서 다음 달에 합병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치킨 게임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1, 2가 남든지 1, 2, 3, 1, 2, 3이 이렇게 업체가 남게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또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위로 쌀어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술력을, 그리고 내가 더 좋다 그래야지만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브이낸드 시장 보시면, 자, 삼성이 2013년에 제가 브이낸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28%에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요. 그러면서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내려도,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른 낸드 플래시 업종들이 삼성의 기술 격차를 점점 줄여가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양산에서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2013년부터 매년 브이낸드 양산했는데, 지금 2022년이 이제 236단 양산했고 2024년 아직도 양산 예정에 있는데, 어쨌든 요보다는 더 올라가는데,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이제 올리는 속도가 점점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렇지만 이 최근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고성능, 고용량의 SS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빠르고 더 빠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필수적이다. 자, 이경님이 이렇게 삼성 기술력이 좋은데 왜 주가는 예전만큼 안 올라가는 건가요? 큰 그림이 있다. 지금 오늘 낸드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필수. 특히나 최근 AI 인공지능, 특히 하이닉스가 지금 근접하고 있죠, 그죠? 하이닉스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하이닉스 쪽이 이 엔비디아와 연결되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왜 하이닉스를 자꾸 택하느냐 보시면, 업계 최고 기술부는 SKR 238단 4D 낸드 의미는, 자, 세계 최초로 일단 낸드 플래시 개발 성공했고, 적중 기술부터 안정한 혁신 기술까지 적용, 0% 수준의 200단 시장에서 내년에 10배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 및 고객사 확대 시장 선점에 나섰다. 아마 삼성전자 곧 238단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보다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원가으로 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보면, 삼성은 지난해 11월 8일 브이낸드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해 시고, 삼성의 몇 단 제품이 이제 밝지는 않았지만 업계는 236단, 제가 볼 때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YMTC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난해 232단. 결국은 이제는 200단부터는 이제 비슷하고 있어요. 아직 이 YMTC가 좀 그렇지만, 양지는 좀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이런 것들이 230단부터는 지금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올라간다. 이 얘기는 즉슨 뭡니까? 앞으로 이 AI 사물리터리 인공지능 미래의 이런 낸드 플래시 시장은 낸드 단수, 이게 반도체 기술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이 초격차 기술로 최고층 낸드 양산 국가 위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시도를 겁니다, 그죠? 지난해 10월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년 9월 브이낸드를 양산하고 2030년까지, 자, 이제 뭡니까? 200대 300대가 아니고 1000단. 그러면서 2002년 세계 낸드시 1위에 올라서 삼성 20년 넘게 왕자를 근데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안 들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100단 정치까지 가면 새로운 전류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지금 단수롭게 올라가면 전력이 흐르지 않습니까? 전력이. 그럼 이게 어느 200단 이상 가면 이게 점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필연적으로 줄을 줄 수밖에 없는 전류를 최대한 유지만 높은 단수를 올리는 것이 과제고, 여기 공정 기술도 혁신이 필요하다. 단수가 높아져서 3D 구조가 휘어질 수 있고, 삼성 이를 해결해서 다양한 식각 공정의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순물 제거, 이 식각 공정이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낸드 플래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하려면 식각 공정도 기술력이 올라오고 식각 공정들이 또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이 식각 공정도 여러 공정이 있지만 특히 건식, 이 건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건식, 식각 공장 이런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까? 못 벌. 돈을 엄청, 특히 진입 장벽이 저기는 높기 때문에 세계 3대 램서처치나 어플라이즈 이런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들이 계속 식각 공정 회사들은 실적이나 주가는 낸드 시장을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 메탈 건식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즈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 여기 90%.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 저만 알고 그냥 넘어갈까? 저만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또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냐면 여기 해야 되네, 그죠? 바로 APTC입니다. 이 APTC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의 건식 식각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주가 한번 보시면 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24,000원대에서 29,000원까지 갔다 이만큼 됐다. 최근에 이제 자, 희한하게 제가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지금 격렬해지고 있다. 자, 낸드 플래시 시장은 계속 내려가다 그럼 시가 떨어진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회사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반도체 제조가죠. 식각 공정에 필요한 제조품, 특히 건식에서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다. 자, 근데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540억. 가장 피크를 쳤을 때 540억이에요. 이 업체는 하이닉스만 했는데, 하이닉스가 전체 식각 공정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얼마일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3위밖에 못하는데. 근데 이 정도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소재나 이런 쪽을 전부 다 다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제가 이제 어플라이즈 90% 한다고 했죠. 그러면 삼성전자 다변화시키면 램 리서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 업체를 택할 것이냐. 자, 해외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국내 업체를 택한다?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얘밖에 없어, 솔직히. 원익그룹이 이 건식 쪽을 계속 만들고 싶어 하는데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를 밖에 없고, 원익은 오히려 뭡니까? 이 회사 지분을 지금 슬금슬금 모으고 있어요. M&A 가능성도 좀 있긴 있지. 여러 가지 이런 재료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저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기영님처럼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이제 치킨 게임 끝나면 분명히 한번 좀 대박 나는 이런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낸드 플래시 관련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이런 낸드 쪽 관련 업체들, 특히나 이런 식각 공정들 초대박이 나는데, 그 초대박이 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런 회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만 보시면 안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나 또 거기서 또 세분해서 DRAM 시장이나 DRAM 시장도 이제 DDR4 말고 이제 DDR6 시장이 나올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장, 또 낸드로 이 적층 구도에 따라서 또 다른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공부하다 보면 또 종목까지 같이 보이는 그런 방송이 바로 투자 캠퍼스다. 자, 이렇게 지금 낸드 시장에서 1000단이 나오는데, 분명히 1000단이 되면 여러분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패키징도 보면 메모리 비밀에서 다른 쪽 하다가 이 TSMC 기술을 높다, 새로운 메모리의 비밀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패키징이 나오는 것처럼 1000단을 싸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이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 전원에 없어 기억을 보존한 낸드플러스 참기획에 따라서 향상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근데 여기에 기본이 낸드 플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한 3개 정도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2020년은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2030년까지 좀 밀렸고 자율주행 등 고용량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UFS. 자, UFS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주로 내장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규격을 말하는데 데이터를 동시에 읽고 쓸 수 있다 보니 기기에서 다양한 작업을 버퍼링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요즘 어느 쪽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간다. 낸드 플래시 완전 차세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간 형태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스마트폰 태블릿 PC 하다가 이제 점점점 요즘 핫한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낸드 플래시 미래인 차량용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 좀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미래의 특히 낸드 쪽에 이 미래 보고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 자동차 하면 늘 영화에서 봤던 거 그죠? 차는 당연히 자율주행이면서 그죠? 이렇게 앞에 막 뜨고 이것만 이런 게 뜨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하면서 내가 이 화면에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이런 시대가 분명히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게 다 나오게 하려면 뭡니까? 이런 게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지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내연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 칩이 200개에서 300개 들어간다면, 자, 지금 전기차 아직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이 전기차 반도체 칩은 어떻게 되느냐? 10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 한번 보시면 기존의 자동차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핸들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아, 그죠? 근데 이 모니터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차 안에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이 반도체 이 모니터가 고장이 나면 차가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칩이 지금 내연 자동차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갔는데, 자,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 반도체 칩이 2000개 이상, 무려 10배 이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낸드 쪽을 강점을 넣은 이 메모리 쪽이 이런 반도체 칩이 10배 늘어나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중에 차량용 반도체 핵심이 아까 UFS라고 했죠. 자, UFS 차량용 낸드 시장 내 UFS 시장 점유율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도가 UFS 이 기술에 따라서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의 기술 전체적으로, 특히 자율주행 관련 쪽에서 전체로 같이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만 기술 속도가 빨라지면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하반기에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좀 더 소개할지 이제 주목이 되는 가운데, 자, 2023년 낸드 분야 최대 규모 행사에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이 열립니다. 이때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첨단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낸드 플래시 플러스 자동차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 올 초에 있었던, 그죠? 거기서 하만의 기술력을 선보였지 않습니까? 이 ADS와 그다음 M 기능을 구현 필요한 메모리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점점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을 대비해서 점점점 이 UFS라든지 이 ADS 이런 부분들을 양산하고 지금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차량 메모리 1위가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마이크론, 그 다음에 테슬라 연관되어 있고, 지금 D램과 지금 낸드 관련해서 특히 차량용은 자율주행이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큰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마이크론은 지금 뭐 미국의 테슬라 강점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점점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UFS나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마이크론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두 메모리 성능과 이 속도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 D램은 전력 소모가 높고 낸드는 처리 속도가 늦다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D램과 낸드의 장점을 결합한 미래 메모리에 대한 기술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면서 이 차세대 메모리 소자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차세대 메모리 소자 개발, 여기에 가장 지금 크게 세 가지 부각이 되는 것은 바로 강유전체, 그죠? 그 다음에 자성체. 여러분들 요거는 좀 들어보셨나? 메모리스트. 요 세 개가 지금 가장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모두 이 저전력 초고속 고집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미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강유전체 보시면 D램의 대용량 저장 기능이 전에 꺼져도 기록된 정보가 지우지 않는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장점을 고루 갖춘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유전체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의 또 다른 버전이다. 첨단을 쌓다 보면 이 강유전체 가장 빠르게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자성체, 자성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성을 이용한다는 전류를 이용하는 기존 메모리와 차이는 있지만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갖췄고 에너지 효율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스트 메모리는 메모리와 저항의 합성어고 전류의 흐름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저항 강도가 바뀌는 새로운 전기 소자라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많은 정보를 처리 및 저장할 수 있도록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 아마 좀 가장 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좀 쓰는데, 이렇게 보면 이 세 개의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자, 강유전체, 그 다음에 자성, 그 다음에 이 멤스터리, 다 기반은 D램과 그 다음에 낸드를 깔고 가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낸드의 기술, 이 낸드의 기술의 고도가 높아야지만 이 새로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봤을 때는 이 낸드 플러시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이 낸드 플러시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1000단까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000단까지 간다면 아마 차세대 다음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지금 낸드 플러시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좀 하락하면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부분. 그렇다는 얘기는 낸드 플러시 시장을 앞으로 잡는 쪽이 메모리 쪽에서 계속 1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스터 홍반장, 자, 홍반장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